예, 북새통 창업의 진화 시리즈 책이고요. 이 시리즈가 뭐 계속 나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창업의 진화라는 이제 컨셉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인구의 진화 책이 제일 좀 좋았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관계 인구라는 그 개념이 참 좋았는데 그 개념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업의 진화에는 구체적인 그 노하우들이 좀 더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한국 상황으로 볼 때는 그 로컬이 온다라는 저기 한종호 박사님 쪽이랑 같이 콜라보해서 했던 그 강원도죠. 강원 창조경제센터랑 이제 협업해서 했던 책이 아마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잘 적용할 수 있는 버전으로 나오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창업의 진화가 저희가 이제 통찰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시각을 좀 가지고 좀 바라볼 텐데 첫 번째 이제 수평적 시각이라는 측면이 되게 좀 와 닿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음, 벤처 기업과 이제 소셜 벤처는 사회적 문제를 그 경제적 가치로 풀어나가는 그런 벤처 기업들을 이제 소셜 벤처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여기는 이제 지역성을 반영하자. 그래서 지역을 소재로 해서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지역을 함께하자. 그래서 이 책의 제목으로 따지면 이제 우리 로컬 벤처가 좀 더 큰 개념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부분 집합으로 이제 소셜 벤처로 들어가는 있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저자의 후기에도 나와 있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수평적 시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부분 최적화를 지향하는 수직적 구조라는 컨셉이 뭐냐 이게냐면 우리도 이제 농업 부분만 바라보면 농협을 생각하고 있고 산림조합만 생각하면 뭐 임업을 생각하고 수협을 바라보면 수산업을 생각하는데 그게 업종별로 바라보면 그 지역에서 부분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지역의 자원들을 조화롭게 바라본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만 최적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뭐 학교에서 따지자면 학생들을 볼 때 특정 학과 입장에서 본다든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성장할 때는 특정한 전공이나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전 학문적인 것들이 다 영향을 받을 텐데 이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특정 자기가 속해 있는 소속 또는 분야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생각할 때 충분히 지역에 있는 가치를 다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개념이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기는 이제 순환 생태계 구조,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있는 자원을 다 가져다 써서 얘기하자. 그래서 농업이며 수납, 그의 여러 가지 알파적인 요소들을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계속 저자가 던지더라고요. 아니, 전체가 다 연결되고 순환되고 쓰고 있는데, 왜 그것을 충분한 그 자원의 풍요로움을 다 드러내지 않고 특정한 분야만 가지고 쓰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는 이제 원래 임업을 하시면서 목재와 목재 제품만을 이제 파는 것이 아니라 임업, 농업, 수산업 이것까지 연결시켜서 그래서 특별히 이제 임업을 하면서 장어인 수산업을 같이 연대돼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개념들은 저희가 이미 그 퍼머컬처 개념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우리 옛날에 그 임경수 그 선생님이랑 같이 퍼머컬처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럴 때 우리 마을에 특정한 작물만 집중적으로 심어서 오히려 자연을 폐해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특별히 최근에서 농작물의 그 변동폭, 가격 변동폭이나 생산 변동폭이 클 때 오히려 지역을 더 위험하게 하니 자연이 품을 수 있는 다양한 농작물들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심고 심지어는 자기가 해야 될 일도 반농 반액세의 개념처럼 멀티잡을 다 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마을의 이장이자 마을의 선생님이자 또 소비자이자 또 자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이렇게 멀티잡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한 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보다 그 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더 긍정적인 효소가 있지 않느냐. 뭐 그런 개념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용적으로 모든 것들 다 우리 생태계 안으로 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 최근에 주장하는 많은 주장과는 좀 반대 라인에 있다고 생각이 들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이 저자가 바라보고는 수평적 바라보기에 프레임워크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처음에는 로컬 라이프 랩에서 최대 1년간 지역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나서는 지역 부흥 협력대라는 이름으로 최대 3년간 있으면서 지역 참여 활동들을 합니다. 이때
다양한 전문가들과 연결해서 특강을 듣는지, 특별히 이제 관계인구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지역에 살진 않지만 대도시에 살지만 이 지역 문제를 같이 연구하고 참여함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이 지역의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홍보 효과를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진주에 있는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할 때는 진주에 아닌 뭐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 서울에 계신 분들과 같이 우리 지역 문제를 풀기도 하고, 때로는 지역 출신이지만 나중에 서울 가서 사시는 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정주 인구가 아닌 이제 관계 인구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다시 J턴 또는 U턴을 통해서 지역 문제를 함께 한다는 개념들 들어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더 지나게 되면 이제 벤처기업으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로컬 벤처 스쿨을 하는데 보통 5개월 동안 이제 커리큘럼을 가지고 멘토의 적극적인 조언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심지어 투자 자금까지도 제공해 주는 어, 기회를 통해서 로컬 벤처 창업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자가 이제 걸어왔던 길을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죠. 이제 모쿤이라는, 원래는 임업을 하고 있었는데 모쿤이라는 보육가구 장난감을 만드는 나무공방 그 업을 하고 하는 벤처기업을 만들죠. 2006년에 만듭니다. 그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벤처기업이 하나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벤처기업에 관심이 많아져서 소위 말하는 이주자가 많이 증가했던 것 같아요. 인턴을 한다든지 직원을 뽑는다든지 그 아이턴, 유턴. 아이턴은 그냥 이 벤처기업 때문에 뭐 대도시에서 이 지역으로 온 사람도 있고, 유턴은 원래 이 지역에 살던 사람이 도시 살다가 다시 돌아온 걸 유턴이라고 하는데, 이 제대로 된 기업 하나가 지방에 있다는 것이 되게 의미가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모큰 같은, 우리가 지방에서도 기업을 하나 만들면 인력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외주를 주는데, 외주를 줄 때 다 대도시의 전문가들한테 맡기거든요. 결국 한 기업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거를 지역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인원이 더 많이 채용하게 되고 뽑게 되는 일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인원이 느니까 여기서 적절하게 지자체에서도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지역에 의미 있는 운동, 의미 있는 현상이 있으면 거기에 맞대응으로 지자체가 같이 반응을 일으킨 것은 되게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서 어떤 새로운 운동이 있는 것을 관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 마을에서는 마침 관에서도 이렇듯이 적절한 대응이 있어서 소위 맞불을 불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마을 주도로 해서 마을 인사부를 이제 그 다음 연도에 만드는데, 이 인사부에서 했던 일이 인재를 채용하고 육성하는 일을 도와주고 기업 지원을 하는 일, 신사업 촉진하고 인턴십을 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죠. 특별히 이제 빈집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걸 이주민 중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부 경남 지역에 빈집들이 최근에 지하기습적으로 늘고 있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도 이런 빈집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사람들한테 빌려주고 아니면 뭐 임대를 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기업과 연대해서 그 기업이 일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연결을 해주는 역할들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분이 이제 임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100년 숲계를 세우면서 그 지역의 산 하나를 거기 한 1300명 정도의 소유자가 있었다니까 산이 꽤 큰 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림 재생 사업을 시작합니다. 1300명 중에 한 절반 이상인 778명과 계약을 맺으면서 이쪽을 관리하면서 소위 말하는 공유숲 펀드도 만들고 이 산을 재생해서 자원화하는 작업들을 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에 숲 학교도 생기고, 그다음에 로컬 벤처 추진 협의회 전국 단위 지자체와 연대 대상 사업들도 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로컬 벤처 랩, 연구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지역 제안을 활용한 사업 만들기 학습 장소의 역할들도 함께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멘토와 퍼실리티까지 함께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의 부족한 자원들을 주로 외부에서 다시 재활용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아까 왜 수평적 구조를 가지고 있냐라면, 하나의 문제가 터지니까 그것을 지역에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에서 반응을 보이고 학교도 생기고 협의회도 생기고 또는 연구소도 생기는 이런 연대 과정들을 이어졌다는 것이 되게 의미 있게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수단 경제 생태계를 추구했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원목을 자르면 이제 저부가가치 산업인데, 그게 별만큼 가공을 하고 고부가치 산업으로 계속 이어지게 하고,
나무라는 게 이제 밸류 체인 있지 않습니까? 가치사슬. 그러니까 벌목을 하고 그다음에 가공을 하고 상품 개발, 제조, 판매인데 이것을 같은 지역에서 다 해내려고 할 때 다양한 산업들이 발굴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그러다 이제 불세출에 이제 히트작이 나오죠. 마룻갈기 시리즈, DIY 제품이 나오면서 이게 히트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지역의 벌목 가공 비즈니스가 고도화되는 이런 모습을 띠게 되고, 그래서 마을 전체가 스스로 마케팅하고 자립하는 마을이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히트 상품 하나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게 여기에 모든 밸류체인이 가치사슬이 이 마을에 있었기 때문에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가져왔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업종까지도 이제 연장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 연장되는 모습이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폐교에다 장어 양식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임업을 하다 보니까 남는 부자재를 활용해서 벌목고 남은 자재를 활용하고 에너지화해서 그 지역에 있는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까를 연대되는데, 우리도 지금 폐교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그것이 이제 지역 산업과 연계되기보다는 그냥 대충 문화예술 공연장으로만 이렇게 많이 활용한다든지 교육장으로만 활용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지역의 자원을 연대돼서 지역 산업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저자가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장어와 산짐승을 가공 병행했다는 것은 뭐냐면, 장어는 주로 여름에 가공이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겨울에는 그 시즌이 좀 비어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 산짐승을 가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작물을 섞거나 그럴 때도 골고루 순환할 수 있는 작물이 들어오게 하끔 하고, 특별히 거기에 장비들도 특정 시즌에만 많이 사용하고 특정 시즌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안정적인 작업의 평준화나 공간의 평준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고민했다는 흔적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임업과 어업의 좀 수평적 확대, 오히려 협력 구조를 가졌더니 더 풍성해진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사람이 중심이다라는 키워드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로컬 배처를 하면서 결국은 지역의 자원을 잘 발굴을 하는데, 거기 핵심은 지역의 보물들을 잘 발견해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었고요. 특별히 지역의 사업이 잘하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에 결국 사람을 잘 찾아내는 작업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컬 벤처 스쿨에 될 수 있으면 관계인구자들을 많이 발굴해서, 관계인구라는 것은 이제 지역에 관심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 지역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주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창업가형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데 많이 관심을 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좋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냈고, 특별히 이 지역 자원과 사람의 그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작업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기에서 이제 앞서 얘기했던 관계인구 개념, 그래서 외지인들이 언제든지 참석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리고 이 지역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로컬 벤처스쿨에서 만들어줬던 것. 그래서 모토는 우리 학교는 사랑이 넘치는 배움의 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자한테는 사업화 지원 자금 뭐 3년간 월 20만 원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면 충분히 뭐 자립할 수 있는 좋은 사업화 지원 자금이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지역의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로컬 라이프 랩, 지역의 가능성과 과제들을 연구해서 발굴해서 여기에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때 평가 기준이 참 독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구 과제를 뽑을 때 기준이 뭐냐면, 내일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자립심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뽑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추구하는 과제를 뽑은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을 뽑은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초점 맞춰져 있음을 의미 있게 보고요. 몰이로 따지면 이제 로컬 소셜 벤처 사람들을 뽑을 때 그 사람을 보고 뽑는 거랑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당수 많은 경우가 이제 지자체 보조금이 그냥 n분의 1로 나눠서 주는 스타일로 끝나고 마는데, 이것이 반드시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했는데 그 경쟁을 피하도록 해서 하는, 이거는 우리가 보통 창업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니치 마켓을 찾는 거랑 비슷한 컨셉으로 같은 개념으로 이걸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지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향점은 이제 사람의 마음을 풍부하게 연결한다는 아주 사람을 흥분하게 만드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도 핵심 문장으로 적었던 문장인데요. 지역이 멋지게 된다면 지역에서 파는 물건들을 전부 사고 싶어진다. 이것이 산업이 된다. 이런 지향점을 추구했다는 것이 사람을 붙들어 모으게 하는 핵심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을 추구하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이제 관계인구 기반으로 해서 고향 납세제도 뭐 이런 후원금을 계속 받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성경윤 위원장님 만나는데 그 우리나라에서도 두 개의 거주지를 그러니까 한 지역에 한 그 주민등록만 갖도록 하는 것 말고 두 개 이상의 거주지를 만드는 것들 제도로화해서 뭐 이중과세가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그 얘기도 좀 들었는데 이것도 좀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지역에 사람이 오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핵심도 순환 경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오다 보니까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자연스럽게 건축 부분의 리노베이션 작업도 함께 진행하게 됐고 또 사람이 들어와야 되니까 또 여행 비즈니스도 함께 들어오게 됐고 결국 이쪽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매출과 모든 비용이 지역에서 순환하는 구조 그러니까 지역에서 모든 것을 사고 팔고 인력도 조달하고 이거를 추구하려고 노력하니까 이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써서 에너지 작업률도 높이고 왜냐하면 자체적인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또 외부에서 또 에너지원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에너지 자체도 자체적으로 활용해서 지역에서 쓰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왔고요. 이거는 우리 뭐 그린 뉴딜과도 같은 생각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강력하게 묶이기 위해서 지역 화폐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ICO 작업을 해서 이제 코인을 가지고 이거 활용했는데 이것까지도 묶여서 더더욱이나 돈이 외부로 흘러가지 않고 지역 내에 돌아갈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동의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이주성과 밀도 문제인데 적정 규모.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적정 규모는 되게 한 1000명 단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도 1000명 단위의 작은 규모이면 너무 작아서 이 마을로서 이것이 제대로 운영하기가 쉽진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공간이 좀 넓으면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에 생각했던 한 공간의 개념과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공간의 개념은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공간의 개념이 좀 더 넓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 지역에서는 불경 메가시티를 하나로 묶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거기서 좀 그게 가능할까라는 부정적 의견들이 많은데 최소한 우리가 이 서부 경남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권역들을 고민해 볼 수 있게는 이 책의 기준으로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이 너무 넓은 범위를 한그 경계선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소위 말하는 펌프질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지자체의 공무원들인데 이 저자가 있었던 지역의 공무원이 이런 소위 말하는 지역을 바꾸는 원동력 적절하게 바꾸는 역할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역량이 갖고 있던 지자체 공무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 공무원조차도 이런 결이 맞는 사람들 좀 찾아가는 작업들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부 경남 최근에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요즘 지방 소멸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진주 주변에 있는 산청, 합청, 의령군 이런 데가 이제 고위험군에 있죠. 그것을 우리가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빈집 같은 경우가 재작년 기준으로 9,000평 개가 있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뉴스에서 아마 떠들썩게 났는데 남해 빈집이 1,500개나 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할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얘기가 막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부 경남이 전반적으로 슬럼화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집주인이 집을 파는 것도 아니고 임대도 용이치 않아서 이거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또 더 큰 문제가 폐교 숫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겁니다. 경상남도 폐교 숫자가 총 570개나 되는데 이 중에 이제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는 244개고요. 이 중에 이제 활용하는 폐교는 153개, 그다음에 미활용 폐교가 91개인데 최근에도 막 폐교가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우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인구를 좀 살펴보니까 인구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진주를 기반으로 우리 서부 경남이라고 딸 때 이계시 8개군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로 따지니까 이 이계시 8개군을 합치면 이제 79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한 80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개별 군 단위에서 그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특별히 저희 서부 경남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지역적 연대감이 되게 끈끈하거든요.
그 서부 경남 자체가 그런 특징이 있으니 이 서부 경남 자체를 하나로 묶어내는 작업들이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럴 때 좀 학교나 공공기관 이런 데서 좀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무 역할들을 좀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계인구라는 개념들을 저희가 도입을 할 필요가 있겠다. 특별히 이제 최근에 이제 국토연구원의 차미숙 연구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전 세계적인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전개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계 인구 개념을 두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정주 인구가 아니라 이제 체류 인구나 관계 정도 두는 인구가 하나의 개념으로 해서 지역 자원들, 그러니까 지역의 문제를 풀 때 이분들이 같이 연대돼서 하는 거 해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이것을 인구를 정주 인구를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만들 수 있더라. 그래서 오히려 지역 간의 연대 구조, 특별히 저희 같은 경우는 서부 경남이 연대해 갖고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점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서부 경남이 이제 네트워크로 좀 연결될 필요가 있겠고요. 연대 구조로 좀 같이 지역 문제를 풀고 특별히 이제 이런 것들을 공유 경제 개념, 아까 빈집 문제도 많고 근데 우리 진주 시내에서는 창업하시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이나 빈 공간은 많은데 또 창업 공간은 또 부족하다고 하고 그 공간을 우리가 사용할 수는 없는 분들도 있고 또 지역에는 또 폐교라든지 또는 빈집이 많다고 하는데 이 공간을 새로운 창업 인프라 타운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을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정주인구에서 관계인구로 우리 전에 화천의 감성마을 보는 유해수 문학관 이거 유해수 씨가 여기 지금 못 딴 데 계시지만 정주에서 와서 사는 위해서 지역에 마을이 살았고 논산에는 김홍신 문학관 김홍신 씨가 와서 살면서 해서 마을의 문화가 바뀌었듯이 최근에 이제 남해에서도 그런 시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 달살이 프로젝트 그다음에 거기에만 로컬 창업 청년들이 가서 이제 소위 이런 한 달 살기 프로젝트나 아니면 도시의 청년들이 잠시 와서 함께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는 곳들이 꽤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더 지속적으로 연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서부 경남은 그래도 좀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연대해서 묶어서 풀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출신들이 J턴, U턴 이런 걸 통해서 이 지역을 사랑하는 애양 프로젝트 그다음에 그래서 연결해야 될 텐데 아마 그 연결축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같은 대학이 이런 역할들을 해서 지역이 점점 축소가 되고 있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정도에서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